오늘 영상의 주제는 바로 너희들이 3, 4등급에서 못 벗어나는 이유야. 공부를 나름 했다고 생각하는데 성적이 나오지가 않으니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갈피를 못 잡고 그냥 내 실력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포기를 해버린다는 거지. 그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봤어. 첫째, 둘째, 셋째. 오늘 영상의 주제는 바로 너희들이 3, 4등급에서 못 벗어나는 이유야. 공부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맨날 성적 제자리 걸음인 친구들 분명 많을 텐데 오늘 그 원인과 해결책 알려줄 테니 영상 꼭 끝까지 보고 그대로 따라해보기 바란다. 3, 4등급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뭘까? 본인의 문제가 뭔지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야. 5, 6등급 이하 친구들은 공부 양이 부족하니까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라도 할 수 있는데 3, 4등급 친구들은 공부 아예 안 한 게 아니거든. 웬만한 개념도 알고 적당한 수준의 문제들은 모두 풀 줄 알거든. 그러니까 공부를 나름 했다고 생각하는데 성적이 나오지가 않으니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갈피를 못 잡고 그냥 내 실력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포기를 해버린다는 거지. 그런데 과연 정말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는데도 성적이 제자리 걸음인 걸까? 전혀 그렇지 않고 3, 4등급에서 1, 2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고 그것을 알고 따라하면 분명 성적 올라갈 테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보자.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심화 문제에 대한 마음속에 벽이 존재한다는 거야. 3, 4등급 친구들 문제 푸는 것을 보면 이런 특징을 정말 많이 발견하는데 문제를 보자마자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와 풀 수 없는 문제로 나누고 풀 수 없다고 판단하면 시도조차 하지 않고 바로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 상식적으로 어려운 문제랑 쉬운 문제가 있으면 어떤 게 더 푼 흔적이 많아야 돼? 당연히 어려운 문제지. 풀리든 안 풀리든 이것저것 시도를 많이 해봐야 하고 풀이 과정도 길 거니까. 그런데 웃기게도 어려운 문제는 대부분 깨끗해. 무슨 뜻이야? 문제를 보고 나서 제대로 시도도 안 해보고 포기해버렸다는 뜻이지. 이런 식의 태도로는 앞으로 절대 심화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어. 어려운 문제들의 특징이 바로 처음에는 길이 잘 보이지 않다가도 이것저것 시도하다 보면 풀리게 되어 있다는 건데 문제를 보자마자 푸는 방법이 안 떠오른다고 포기한다면 애초에 절대 어려운 문제는 풀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심화 문제를 보면 풀려는 시도를 해보고 못 풀더라도 심화 문제를 계속 접하면서 익숙해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 그래서 선생님 학원에서는 애초에 처음 개념 공부를 할 때에도 모든 단원에 사고력 문항이라고 꼭 심화 문제들을 넣어두는데 이렇게 꾸준히 심화 문제를 접하다 보면 실제 실력도 길러지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심화 문제의 거부감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야. 이렇듯 3, 4등급 친구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심화 문제는 나의 영역이 아니다. 지레 겁먹고 포기하지 않고 못 풀더라도 자주 접하고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풀리든 풀리지 않든 쉽게 포기하지 말고 풀기 위해 도전하고 노력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 3, 4등급에서 못 벗어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발상 정리가 아직 안 돼서야. 앞서 너희들이 어려운 문제를 보면 쉽게 포기한다고 했는데 사실 쉽게 포기하는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해. 모든 수학 문제는 기본 개념을 잘 활용하면 풀 수 있게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 문제에서는 기본 개념이 복잡하게 활용되어서 그 문제 풀이법을 떠올리기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 수학에는 각 단원별로 개념이 문제들에서 활용되는 대표적인 방식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를 유형별 풀이법, 접근법, 발상, 실전 개념 등 다양한 용어로 불러. 사실상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되고 쌤은 가장 짧은 발상이라고 부를게. 앞서 이야기했듯이 모든 문제는 기본 개념을 잘 활용하면 풀 수 있도록 되어는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그것을 직접 못 떠올릴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이 발상들을 미리 학습하고 체화시켜서 장착해두고 있는 것이 좋아. 단원별로 자주 나올 수 있는 발상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미리 공부해두고 문제를 풀 때 이런 조건이 주어졌으니 이렇게 풀면 되겠다 떠올리는 거지. 그런데 이 발상들이라는 것이 기본 개념에 따로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를 풀면서 정리하는 연습을 해야 돼. 가장 쉬운 예로는 센 같은 유형 문제집을 보면 단원별로 유형 1번, 유형 2번 이런 식으로 문제 상황별로 어떻게 푸는지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있지. 그게 가장 기본적인 발상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근데 센에 있는 수준은 매우 기본적인 것들이라서 심화 문제들에서 자주 나오는 발상들은 또 따로 있어. 그래서 그것들을 어려운 문제를 풀고 공부하면서 내가 따로 정리하는 게 필요해. 근데 너희들이 그것을 직접 정리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쌤 학원에서는 심화 공부를 시작할 때 단원별로 자주 나오는 발상들을 먼저 한번 공부하고 본격적으로 심화 문제를 풀도록 시켜. 그러면 아무래도 기본 개념만 알고 심화 문제를 풀게 될 때보다 훨씬 덜 막막하게 실제 문제 풀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기겠지. 너희들이 3, 4등급에서 못 벗어나는 마지막 이유는 바로 문제 풀 때 구조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구조적인 사고라는 것은 뭐냐면 문제를 풀 때 되는 대로 그냥 생각 없이 풀이 과정을 써나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어떻게 풀지 구조를 생각하면서 풀어보는 것이야.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줄게. 모든 수학 문제는 주어진 조건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들을 통해 원하는 값을 구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수학 문제들에서 조건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야.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슨 뜻이야? 주어진 조건 중에 하나라도 활용하지 않으면 문제가 안 풀리게 되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뭐냐? 문제를 보면 어떤 조건들이 주어졌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체크를 해봐야 돼. 그 다음으로 각각의 조건들에서 도출해낼 수 있는 2차 정보들을 모두 떠올려 보는 거야. 그렇게 해서 문제들의 모든 조건과 2차 정보들을 알아냈으면 구하고자 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 지금까지 얻은 정보들을 어떻게 조합하여 풀이 과정을 전개해 나갈지 생각해 보는 거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의식의 흐름으로 계산을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명확한 목적과 의도 하에 계산을 전개해 나가야 돼. 물론 이러한 과정이 처음부터 익숙하지는 않아 쉽지는 않을 거야. 근데 그렇다고 쫄 필요 하나도 없어. 시도를 못해서 못 풀었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고 최대한 시도를 한 이후에 해설지나 해설 강의를 보면서 내가 어느 부분에서 어떤 사고를 못했는지가 명확하게 보일 거거든.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나서 해설지를 덮고 다시 전체적인 전개 과정과 구조를 그려보는 거야. 단순하게 계산 과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어떻게 결합하여 전개를 해나가는지를 보라는 거지.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분명히 그 사고 과정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패턴이 있고 그 패턴들을 이해하게 되면 새로운 문제를 보게 되었을 때 그것을 풀어내는 감이 생기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문제를 구조적으로 풀기 위해 시도해보고 못 푼 문제는 반드시 해설을 보고 나서 스스로 구조를 정리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라는 점 명심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너희들이 3, 4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3가지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봤어. 첫째, 심화 문제에 대한 마음속의 벽으로 인해서 시도조차 하지 않고 포기한다는 것. 둘째, 단원별 발상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것. 셋째, 구조적인 사고를 못한다는 것. 오늘 선생님이 이야기해준 것 명심해서 해결 방법 따라해보면 분명 실력이 확 오르는 것 경험할 수 있을 테니까 반드시 따라해보도록 하자. 그리고 선생님이 운영하는 온라인 대치동 학원이 궁금하다면 영상 설명글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해서 수업 문의 남기면 상담 연락 줄 거야. 다음에도 또 너희들이 고민될 만한 주제와 해결 방안 가지고 찾아올게. 안녕.